한동훈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못 가린다. 나경원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말 때문인데요.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나경원 후보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이슈로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뿔이 났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열받아서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한 후보, 당신이 좋은 시절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처절하게 싸웠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후보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번 키워드, 폭로 한동훈의 부글부글입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실제로 많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2019년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은 부당한 기소와 재판을 치르고 있다라는 당내 정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여 명 정도의 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4년째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고 했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후보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어떤 공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게 정치의 사법화되는 과정 속에서 부당하다라는 어떤 의견을 하소연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저것을 단순히 저런 식의 장관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부분들을 또 사적인 어떤 대화 내용들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을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언급한 거와 같이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을 실수를 통해서 한 것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전당대회가 사실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과거에 무엇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계속 따져 묻는 전당대회로 왔거든요. 예. 특히 뭐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일칭 문제나 또 뭐 댓글 문제, 또 사천 문제 이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를 일방적으로 나머지 후보들이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해하고 폭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져 왔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왜 구속하지 못했냐라고 공격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네. 나경원 후보가 공격했기 때문에 그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런 용어를 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즉각 뭐 한동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던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이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증폭돼서 당내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더 커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루빨리 좀 전당대회가 좀 건강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저는 네. 이런 생각을 전당대회 갖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요. 네. 그 사이에 건강해질지는 모르겠네요.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미 뭐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런 문제가 오늘 내일의 어떤 이제 토론 과정에서 또 어떻게 불거질지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오늘 또 토론회가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사과를 했지만 과연 달래질 것이냐. 좀 때려주기를 기다렸다가 반발하는 모양새도 당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심은 좀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정말로 판이 뒤집어질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냐. 예. 특히 당원들한테 그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미친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저 발언 자체가 한동훈 후보의 실력과 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실익이 전혀 없는 발언이었어요. 그동안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간의 이전 투구식 다툼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엉뚱하게 어제는 나경원 후보를 완전히 직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 시작부터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1위 후보였던 건 분명한데 1위 후보가 저렇게 죽자 살자 달려드는 법은 전략상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인성이란 측면에서 야 자기한테 공격하면 자기한테 마음 상하는 말을 하면 상황과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비수를 바로 꽂는구나 예. 라는 인상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한테 강하게 심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과는 했는데 공소 취소 부탁이 아니었다, 맞았다, 뭐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는 추가로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미숙함을 보였는데 팩폭은 팩폭이죠. 팩트니까.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이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 그게 아니라고 부인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오고 갔는데 취지는 이런 거였다라는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했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미 재판 중인 것들을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늘 툭하면 야당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재명 대표 빗대서 얘기하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집권했다고 공소 취소 얘기를 이렇게 했었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모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건 법적으로도 뭐 과태료든 그 무엇이든 법적 제재 대상이죠. 그래서 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야당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지만 또 한편 당대표가 대세인 한동훈 후보가 표를 좀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렇지만 대세의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 이 정도의 품으로 이 정도의 어떤 조금의 여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말로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 과연 집권 여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어떤 그 단면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조국 혁신당에서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더라도 이건 분명히 사실관계 밝혀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합니다. 본인들이 이 전원에 의해서 밝혀진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공소권을 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앞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장관 시절에 불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나왔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역시도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불법의 요소가 당연히 불법의 요소를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자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뭐 하십니까? 당연히 인지수사해야죠. 그리고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 날 저희들 전당대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예. 전당대회 이후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게 무슨 뭐 사법적인 판단을 뭐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것이 뭐 무슨 뭐 거래라고 얘기하는데 나경원 대표는 당시에 그 이후에도 주변에 여러 저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너무나 좀 부당하다. 그리고 저 민주당과의 그때 부당한 어떤 패스트트랙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재판받는 과정에 대한 하소연을 여러 주변의 인사들에게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나는 이런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한동훈 장관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바로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무슨 뭐 크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만약 그게 부정청탁법에 대한 문제로까지 뭐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 법의 7조에 보면 그것을 당연히 인지시키고 거절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슨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고 공소를 가지고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 그냥 부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검찰이 법적으로 명백한 범법 사실을 인지하고 그 수사해서 공소한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냥 부탁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긴 했는데 뉘앙스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이게 뭐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수사를 해서 뭐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둘의 대화고 그리고 뭐 그것을 양자가 어떻게 보면은 한쪽의 입장에서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쪽은 하소연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서 무슨 수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1분 남았거든요. 김용남 의원님 짧게 드리고 김유정 의원님 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사법적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증거 있느냐? 뭐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만 녹취 파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어느 한쪽이 대화를 녹음했다면. 근데 한동훈 후보의 그 아이폰 비밀번호는 26자라니까 뭐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든 안 되든 앞으로 리더십에 관한 의문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거 나는 훈장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장으로 생각하면 뭐하러 이런 부적절한 공소 취소 부탁을 합니까?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1심에서 4년간 계류 중인데 빨리 이거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는 뭐 다들 모든 후보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당대회 이후는 생각 안 합니까? 당대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인데 도무지 포용의 리더십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전당대회 이후에 예. 국민의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네.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네, 여러 우려가 나오겠죠. 내부에서도 한마디 좀 다른 시각이 있는 측면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경직돼 있고 미숙하다. 그리고 너무 냉혈한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캠프에서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부 잘못된 부분들을 당내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즉각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 발언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